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가이드의 원인주입니다. 최근 서울, 강남과 부산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과열 양상이 이어지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규제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오늘부터 이 아파트 분양권 불법 거래나 이른바 떴다방 거래 혹은 실제 거래 가격보다 낮은 값으로 거래되는지 여부를 좀 들여다보게 되는데요. 이 때문일까요? 부동산 시장이 최근 들어서 변화의 흐름이 감지되고 있다고 합니다. 잠시 뒤에 시황 알아보고 그에 맞는 전략까지 세워봅니다. 자, 첫 순서 생생부동산 클리닉으로 출발합니다. 일부 생생부동산 클리닉, 그 누구보다 꼼꼼하고 자상한 부동산 전문가 SNK 자산관리 이영규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네. 이영규 본부장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자리 저희가 마련되어 있죠. 전화 그리고 문자 열어놓고 있습니다. 02-2077-6356번 전화 주시거나요. 전화 힘드신 분들은 문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는 02555-7988번 활짝 열어놓겠습니다. 저희 상담 들어가기 앞서서 투자의 팁을 얻어보겠습니다. 그 주제 지금 바로 화면으로 공개합니다. 주택시장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크게 상승하던 집값이 주춤하고 매매 거래도 눈에 띄게 줄어든 모습인데요. 가파른 오름세를 보이던 주택시장을 멈추게 한 요인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짚어보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 부동산 시장이 좀 변화의 흐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숨고르기에 들어가는 것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어쨌든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지금 가파르게 이 부동산 가격이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이 정부에서 이 부동산 규제 정책을 발표하겠다. 요 시기가 임박하다 보니까요. 아무래도 이 주택 매매 거래 당사자인 매수자 그리고 이제 매도자가 조금 엇갈린 행보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내 집 마련을 위한 실수요자라든지 투자자들이요. 어쨌든 이 정부에서 규제 정책을 발표한 이후로 내가 주택을 매수하겠다. 이렇게 시기를 늦추고 있습니다. 반면에 집주인들은 이 정부 규제 정책이 발표되기 전에 나는 이거를 매도하겠다. 그래서 물건을 막 내놓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좀 시장이 어느 정도 보합세로 돌아섰습니다. 최근에 가파르게 1억 가까이 상승한 것도 있는데 어쨌든 보합세로 돌아섰고요. 이 거래 자체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 대출이라든지 이런 규제 정책이 발표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 추이를 꼭 보셔야 되는데요. 특히 서울이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가파른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재건축 단지가 몰려있는 강동이라든지 송파, 강남 서초들이 상승폭이 굉장히 컸습니다. 작년 말보다 2.04% 상승한 그런 가격 수치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장관 후보자들이라든지 정부 관계자들이요, 이 앞다퉈서 이 집단대출 관리라든지 또 투기 지역 단속을 하겠다 이렇게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이 단속이라든지 규제가 조금 더 늘어날 것 같은데요. 이렇게 규제가 계속 확산이 되다 보면 아무래도 시장 침체에 대한 우려는 분명하게 있습니다. 이 많은 부동산 전문가들이요, 섣부른 규제로 시장이 얼어붙으면 오히려 실수요자들이 더 피해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이 올 하반기에는요, 또 금리 인상이라든지 또 이 수도권의 또 이 입주 물량 증가, 거기다가 이 정부 규제까지 맞물리게 되면은요, 아무래도 이 주택 시장의 주거 불안 문제가 좀 더 확산될 거라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조금 과열된 분위기가요, 강남이라든지 일부 지역입니다. 거기에만 국지적인 과열 현상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대입해서 규제를 확산하다 보면은요, 이 전세값이 상승하다든지 이런 문제로 인해서 또 서민들만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건데요. 어쨌든 이제 규제 발표가 되긴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대출 규제가 좀 더 강화될 것 같고요. 그러면 다양스럽게 이 부동산 거래가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집값이 하락하거나 이 보합세로 그런 흘러갈 시장 상황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 집 마련을 위한 실수요자들 그리고 또 좀 투자자들 이런 분들은요, 시기를 잘 잡으셔야 되는데요. 어쨌든 이제 정부의 규제 정책이 발표가 되고 좀 시장 매매 상황을 계속 좀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한 3, 4개월이나 짧게는 3, 4개월, 길게는 6개월 정도 이런 이 매매 시장의 흐름을 잘 살펴본 후에 내 집 마련 그리고 투자를 위해서 시장에 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예상이 됩니다.
그렇군요. 부동산 시장은 특히 꾸준히 연구와 분석이 필요한 곳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있는 거고요.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저희 세미나에서 풀어갈 예정이니까요. 화면으로 지금 안내해드립니다. 이영규 본부장과 송성문 대표의 무료 세미나 안내입니다. 변화하는 시장 속에서 소액 투자 성공하는 법이라는 주제 마련돼 있고요. 6월 17일 토요일 오후 1시에 7호선 학동역 SNK 자산관리 세미나실에서 개최됩니다. 문의 전화는 02-2077-6356번입니다. 지금부터는 시청자 여러분의 고민 직접 들어보고 해결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화 연결돼 있다고 하니까요.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MTN 부동산 가이드 팀입니다. 예, 방송 연결 잘 보고 되셨어요. 있습니다. 아이고, 네. 네. 오늘 어떤 네. 문제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네, 아들이 있는데 이제 결혼할 때가 다 돼가지고요. 예. 그래가지고 집을 하나 20평대 아파트, 지금 전세를 하나 살고 있는데 20평대 아파트를 하나 예. 사줄까, 그리고 지금. 예. 결혼 준비하고 계세요? 아니, 아직 뭐 급하진 않은데 나이도 차오래서 그냥 하나 지금. 네네, 준비 겸 20평대 아파트 네네. 보고 계세요. 혹시 보신 곳이 있을까요? 저기 지금 걔가 그쪽 성남 그쪽에 있어요, 분당. 예. 그래가지고 구미동 까치주공 2단지 하고요. 예. 또 그 무지개주공 12단지 그 구미동에 있는데 그 둘 중에 하나 어떤 걸로 해놓으면 좋을지 궁금해가지고요. 궁금해서요. 네, 두 네네. 개. 예. 저희가 그럼 비교 분석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네. 본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굉장히 좋은 잘 어머니시네요. 보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어머니십니다. 아니, 예. 어쨌든 뭐 우리나라 어머님들이 많이 자제분들을 위해서 그런 주택 마련을 많이 도와주고 있는데 일단 이제 아드님께서 이제 분당에서 직장 생활을 하시나 보죠? 네. 네. 그럼 이제 분당 쪽에 이제 집을 매수하셔야 되고 일단 아드님은 현재 같은 세대원인 거죠? 아니에요. 혼자 지금 거기 나가가지고 세대가 분리됐어요? 전세를 얻어갖고 사는데 만기가 9월 달이에요. 만기가 9월이세요? 네, 그래서 네. 이제 전세 그만 사시고 집을 매수하시는 것처럼 네. 무조건 찬성을 드리는 거고요. 네. 지금 이제 두 개를 보셨는데 이제 까치마을하고 무지개마을을 보셨는데 혹시 가격은 알아보셨어요? 예, 예. 까치마을 가격은 주공은 얼마나 하던가요? 그 뭐 남양 쪽으로는 4억 5천인데 뭐 집 싹고 쳐놓고 뭐 4억 7, 8천 막 달라고 그래가지고 너무 비싸가지고. 그렇죠. 네. 그 무지개마을은요? 가격 알아보셨어요? 네네. 거기도 알아봤는데 거기 한 3억 4천에서 올라갔나 보더라고요. 다 저기 4월달 그래서부터 많이 그렇죠. 올라가지고. 어쨌든 지금 보신 두 아파트가 가격 차가 한 1억 정도 나는 거예요. 그죠? 예,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1억 정도 나는 이유는 있고요. 제가 일단 지도를 통해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일단 까치마을 주공 2단지 같은 경우가 이 까치마을 이제 한 가운데 있는데요. 이 까치마을이라는 곳이 워낙 이 미금역이 있습니다. 이 미금역이 현재 그 분당선만 지나고 있는데 신분당선 환승역이 생길 예정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분명히 뭐 좋은 호재긴 해요. 근데 네. 뭐 원래 올해 하반기에 개통될 예정이었는데 조금 내년으로 미뤄진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네. 미금역에는 이제 분당선뿐만 아니라 신분당선도 지나는 환승역세권이 됩니다. 그리고 네. 이제 그 미금역 주변으로 해서 상권이 계속 굉장히 잘 발달이 돼 있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분당 내에서도 상권 좋고 또 이제 학군도 괜찮고 거기다 또 네. 바로 이제 뭐 서울대학교 병원이 옆에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인프라가 제일 갖춰진 곳이기 때문에 까치마을에 네. 있는 아파트들, 특히 소형 평수들은 최근에도 가격이 조금씩 오르고 있거든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입지라든지 생활 인프라, 학군 이런 게 좋다 보니까 가격이 밑에보단 당연히 위가 높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근데 바로 그 밑에 동네 가보시면은 이제 무지개 마을이 있는데 이제 네. 무지개 마을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네. 공기가 좋은 곳이라고 유명을 합니다. 네, 공긴 좋더라고요. 네, 바로 옆에 산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뭐 녹지 네. 공간도 풍부한 데다가 뭐 주변에 산으로 어우러져 있기 때문에 살기는 굉장히 쾌적한 곳이거든요. 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오리역 주변으로 해서 뭐 좀 역과 거리도 있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 까치마을에 있는 아파트보다는 가격이 조금 덜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결정을 하셔야 돼요. 네. 지금 좀 더 비싼 아파트는 물론 까치마을 주공 아파트가 좀 더 비쌉니다. 네네.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뭐 인프라든지 환경 이런 걸로 인해서 앞으로도 네. 조금 더 이 소형 평수들은 상승할 가능성은 충분히 보이거든요. 까치마을이요? 네. 근데 네. 이제 분당을 전체적으로 좀 살펴보면은 이 아파트들이 어느 데 20년이 조금 넘어가잖아요. 네네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분당에 있는 아파트들은 어쨌든 뭐 리모델링이라든지 뭐 재건축
이런 거에 네. 있어서 앞으로 상황이 많이 바뀔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지금 뭐 무지개마을 같은 경우도 뭐 리모델링을 한다는 말도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네. 분당에 그런 변화가 시작이 되려면 어쨌든 지금보다도 한 5년 뒤나 6년 뒤부터 조금씩 변화가 감지가 될 거거든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가파른 상승보다는 그냥 이렇게 네. 살기 좋은 곳에 소형 평수 위주로 해서 주거 선호도가 몰리다 보니까 그런 곳 네. 위주로 해서 가격들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거든요. 예. 예. 그런데 바로 이가 또 판교잖아요. 네. 예. 어쨌든 판교에 뭐 그 판교 테크노밸리가 들어오면서 이 판교 지역이 가격이 조금 세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 들어오는 업무 인구들도 어떻게 보면 판교에 못 들어간 사람들은 요 밑쪽 분당으로 해서 주거를 많이 찾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요 소형 평수들 특히 25평, 21평 이런 것들은요. 가격이 네. 내려가지가 않아요. 아, 그래서 아드님께 아파트를 하시면은 좀 더 빨리 네. 매수를 해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물론 아, 지금은 그래요? 이제 보합세에 접어들었다고 말씀드렸지만 이런 소형 평수라든지 이런 그 내용이 있는 곳들은요. 크게 양극화 현상이 심해지기 때문에 크게 내려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무지개 마을보다는 저는 까치 마을을 조금 더 추천해 드리고요. 네. 예, 매수할 때는 물론 전세가 한 9월 정도 남았지만 조금 더 네. 빨리 매수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 예, 그래요? 네, 어머니. 예, 네. 네, 고민 해결 되셨어요. 네. 어, 잘 알았습니다. 아, 예? 잘 알아들었어요. 다행입니다. 아드님 결혼도 잘 되시기를 저희가 기원해드리고요. 오늘 연락 잘 주셨네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네. 네, 첫 번째 상담 전화를 통해서 이렇게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속 다음 분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고민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네네. 4살 된 아들을 둔 딸 직구이 때문에 그러는데요. 예. 제가 장지동 송파 파인타운하고 네. 세곡동 LH 1단지 이 편한 세상 둘 중에서 선택을 하려고 하는데 25평. 예. 네네. 앞으로 그래도 전망이 살기도 좋고 전망이 좀 더 있는 곳은 어딘가 하고요. 네. 살기도 좀 편해야 되고, 일단은 실거주 목적이세요. 하지만 투자 네네. 목적으로도 좀 부합하는 곳, 둘 중에 네. 어딘지 저희가 비교 분석 도와드리겠습니다. 네네. 공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러니까 따님도 아파트를 사주기 위해서 네, 네. 앞에는 아드님이고 이제 따님입니다. 네. 어쨌든 뭐 그 생활권이 뭐 강남 송파 이쪽이신가 봐요. 네네. 네. 아까 어쨌든 지금 두 가지를 보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둘 중에 어느 거에도 상관은 일단 없는 건가요, 어머니? 네네. 그럼 제가 먼저 송파부터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네. 예. 그 파인타운 몇 단지 보셨나요? 5단지요. 5단지요. 네. 네. 그러니까 일단 파인타운 같은 경우는 뭐 조금 조성된 지는 좀 시간이 한 10년 가까이 되고 있잖아요. 네. 예, 그건 아셔야 되고. 그러니까 이 파인타운 단지 같은 경우가 처음에 조성될 때, 그러니까 여기는 뭐 임대 아파트라든지 장기 전세 아파트 이런 게 다 섞여 있는 건 알고 계시죠? 네네. 예.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좀 사람들의 조금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같은 단지 안에 뭐 일반도 있고 임대도 있고 장기 전세도 있다 보니까 처음에는 좀 그런 흐름을 싫어하시는 사람들 때문에 관심이 없었는데 최근에 가격이 좀 올랐습니다. 왜 올랐을까요, 네. 어머니? 뭐 편수시설 때문에 그런가요? 그렇죠. 가장 안 크게 그러면 바로 이래? 예, 옆에 있는 문정법조단지잖아요. 네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니까 문정법조단지에 바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이 문정법조단지에 뭐 동부지법이라든지 동부지검이 이전을 해서 출근을 시작했고 앞으로 그 안에 많은 오피스들의 어쨌든 업무 인구들을 채워질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시세가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문정법조단지 바로 옆에 있는 이제 파크 하비오 푸르지오 아파트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 아파트가 뭐 세대 수는 적지만 최근에 한 3, 4개월 안에 뭐 가격이 뭐 한 1억 정도 오를 정도로 굉장히 이제 문정법조단지의 수혜를 많이 보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말씀드리면은 그 마곡지가 조성될 때 그 옆에 이제 수명산파크라는 단지가 있었는데 거기가 이 파인타운하고 똑같은 성격이었습니다. 일반 분양 뭐 임대 장기가 섞여 있었는데 거기도 처음에는 조금 이제 그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지 않다가 마곡지구가 들어오면서 아파트 가격이 상승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파인타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 문정법조단지라는 업무타운이 바로 내 아파트 앞에 들어오다 보니까 그동안 조금 완만하던 상승세가 가파른 상승세가 되면서 최근에 가격이 조금 많이 올랐어요. 네. 그럼 이제 이 아파트가 앞으로 얼마나 오를까를 보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주변에 어쨌든 송파 쪽은요, 좀 경쟁 상대가 많습니다. 뭐 위례 신도시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가락시형 재건축 헬리오시티도 내년 말이면 입주가 예정돼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파인타운이 가진 좀 약점 이런 걸로 인해서 저는 어느 정도 좀 오를 만큼 오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들거든요. 네. 물론 가격이 내려가진 않을 거예요. 근데 네, 지금 네. 올랐던 것만큼 이렇게 가파른 상승을 기대하기는 조금 어려워 보인다라고 먼저 설명을 드리겠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세곡동 쪽이 이제 그 요 이편한 세상 말씀하시는 거죠? 네. 예, 굉장히 좋은 아파트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곡동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뭐 공공주택이 이제 그 공공단지들이 막 지어지고 조성이 되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뭐 보금자리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분양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아파트도 아마 전매가 풀린 지 얼마 안 됐을 거예요. 네. 뭐 작년 말 정도 된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세곡동에 있는 아파트들도 거의 비슷한 성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곡동에 있는 아파트들도 임대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섞여 있어요. 주변의 아파트들이. 네. 근데 다행히도 이편한 세상이나 옆에 프로지오 같은 경우는 이제 임대가 없는 일반 아파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뭐 조금 매매가 더 자유로워진 거죠. 네. 가격은 혹시 알아보셨어요? 네네. 이편한 세상 얼마나 하던가요? 25성 7억요. 그렇죠. 6억 후반에서 7억. 송파 파인타운은 한 6억 5천? 그렇죠. 지금 네. 가격상으로는 별 차이가 안 나잖아요. 네. 예. 근데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결론을 말씀드리면 저는 네. 세곡에 있는 아파트를 사셨으면 좋겠고요. 아, 물론 예. 지금은 좀 불편해요. 교통이라든지 네. 뭐 지하철 이런 게 많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출퇴근 시간에 차량이 막히는 문제라든지 주변에 생활 인프라가 잘 안 갖춰진 건 사실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그것도 보셔야 됩니다. 여기는 이렇게 단지마다 초등학교가 하나씩 있어요. 네. 이렇게 조성되는 단지마다 뭐 초등학교, 중학교 하나가 있기 때문에 학교 수도 약간 부족하다고 보이거든요. 네. 근데 앞으로 충분히 개선될 여지가 있고요. 이 수서IC부터 오는 차로도 지금 뭐 8차선으로 늘리는 그런 공사도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앞으로도 이쪽으로 해서 이 주거 선호도가 몰리면서 제가 볼 때는 가격도 어느 정도 더 상승할 여력이 충분히 있지 않나 보이거든요. 네. 일단 강남이지만 그래도 지금은 공기가 좋고 쾌적한 환경이고요. 앞으로 이런 교통 여건만 조금 개선되고 학군만 잘 거쳐진다면은 뭐 지금보다는 충분한 가격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두 개 중에 하나를 꼭 고르신다고 하시면은 그래도 저는 요 세곡동에 위치한 이편한 세상을 선택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결론을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네, 감사합니다. 어머님 고민 해결 네네. 되셨나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따님의 보금자리 오늘 드린 내용들 잘 참고하셔서 잘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연락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두 번째 전화 연결 통해서 저희가 또 투자 전략 제시해 드렸는데요. 또 많은 분들 연락 주고 계신다고 하니까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예, 예. 어떤 고민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예, 이번에 그 인천 영종도 인천 중구 하늘도시 아파트 프로지오 자리하고 예. 분양권을 여기 매수하려고 하는데 좀 전망이 어떤지 해서. 분양권 매수 고려하고 계시는데. 예,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전망 그리고 전략 세워드리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혹시 이 분양권 매수하신 이유가 목적이 투자 목적이신가요? 실거주 목적이신가요? 1차로는 실거주고요. 일단은 실거주 하실 거고요. 예, 실거주라면 상호- 저는 뭐 찬성을 드리는데 예. 그러니까 뭐 일하는 곳이 지금 영종도 쪽이신 건가요? 예, 예, 그쪽에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지금 주택이 없으신 건가요? 있으신 건가요? 주택은 좀 있는데 좀 거리가 출퇴근이 멀어서요. 아, 그러세요? 예. 그럼 일단 뭐 실거주 목적이시라면은요, 뭐 이거를 분양권을 매수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예, 예. 근데 제가 이제 왜 여쭤봤냐면은 뭐 영종도 사시니까 잘 아시겠죠? 영종도에 예. 있는 아파트들이 지도를 통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예. 좀 미분양이 많이 났죠. 예, 예. 미분양이 많이 난 데다가 이 대형 평수들이 미분양 나면 하는 게 꼭 있습니다. 할인 분양이잖아요. 예. 예, 그런 게 되다 보니까 이 영종도 지역은 역시 지역에 대한 특색을 버릴 수가 없겠죠. 예. 일단 섬으로 돼 있는 데다가 물론 뭐 다리가 연결돼 있지만, 그러니까 딴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영종도까지 해서 주거를 찾진 않을 거란 말이거든요. 예,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어쨌든 영종 하늘도시가 굉장히 좋은 도시는 맞아요. 예. 근데 어쨌든 여기는 영종도 안에서 뭐 직장이 있는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가기 때문에 실거주 목적 내 집 마련으로는 정말 좋은 아파트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 그리고 분양가는 얼마 정도인지 혹시 아시나요? 예, 분양가는 64되고 소형이 2억 4,800 정도 하거든요. 그렇죠. 평당 한 1,000만 원이 안 되는 돈이잖아요. 예, 예. 예, 지금 뭐 전체적으로 뭐 평당 1,000만 원 안 되는 분양가들이 있는 곳은 많지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어쨌든 영종도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분양가가 계속해서 오를 수가 없고요. 이 주변을 살펴보시면 그나마 이제 평당 좀 1,000만 원이 조금 되는 아파트들이 뭐 힐스테이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나서는 이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도
아직도 좀 빈집들이 있을 거예요. 예,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영종도가 이 지역적인 특세 이런 걸로 인해서 뭐 투자 목적으로 가격이 막 가파르게 오른다. 이거는 조금 어려워 보이거든요. 예, 예. 그리고 인천에서 이 국제도시를 또 조성할 때 뭐 영종도뿐만 아니라 송도라든지 청라를 같이 진행을 했잖아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송도도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겪었다가 이제서 조금 회복이 됐고 이 청라 같은 경우도 조금 어려워서 가격이 내려갔다가 최근에는 뭐 7호선 연장이라든지 이런 호재로 인해서 이 서울과의 접근성 이런 것 때문에 어쨌든 가격이 조금씩 올라가는데 이 영종도는 아무리 봐도 좀 접근성이 이런 게 조금 힘듭니다. 예. 그래서 실거주 목적으로 내 집 마련을 목적이라면은 당연히 뭐 분양권 매수하셔도 괜찮은데 여기에 투자 목적이 들어가신다고 하면은 저는 조금 권해드릴 수가 없거든요. 예. 예, 그래서 실거주 목적으로 편하게 사신다면 찬성이고요. 앞으로 가격이 막 오르는 걸 기대하시는 건 조금 어려운 그런 지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시청자님, 알겠습니다. 이것이 네. 실거주에 부합하는 아파트라는 평가네요. 고민 해결되셨나요? 예,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연락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네, 자, 이렇게 전화 상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문자도 들여다볼까요? 많은 분들 문자 주고 계신데요. 화면으로 안내해드립니다. 결혼을 앞두고 집을 알아보고 있는 30대입니다. 둘 다 직장이 서울인데 아파트값이 너무 비싸서 엄두가 안 나는 상황이에요. 경기도권 아파트와 서울 빌라 중에 장기적으로 뭘 선택해야 할까요? 이렇게 남겨주셨네요. 요즘 뭐 2030 신혼부부들이 이런 고민 정말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일단 장기적인 관점으로 콕 집어서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렇죠. 뭐 직장이 서울인데 뭐 이렇게 경기도로 밀려나가는 그런 젊은 사람들이 많거든요. 예. 그건 아무래도 이제 뭐 서울권에 있는 그런 아파트 가격들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밀려나갈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뭐 결정은 하셔야 됩니다. 내가 아파트에 살지, 이 서울에 있는 주택에 살지를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 경기도권 아파트는요 앞으로 조금 더 이렇게 조정이 예상이 됩니다. 워낙 입주 물량이 많기 때문에 이 경기도에 있는 아파트들이 오히려 있는 서울에 있는 주택에 비해서 가격의 오름세가 더 둔화가 될 수 있다고 예상이 되고요. 오히려 최근에는 이 서울권에 있는 주택들의 매매 전환율이 굉장히 빠릅니다. 이 아파트보다도 신축 다세주택들의 뭐 매도하고 매수하는 것들이 전환율이 빠르기 때문에 저는 뭐 서울, 물론 중심권 지역을 잘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아파트든지 주택을 매수하시려고 하시면은요, 서울에 있는 주택을 매수하시는 게 좀 단기적 차익 보시고 중장기적으로도 괜찮다고 보여지고요. 그냥 나는 실거주를 좀 편하게 하고 싶다, 아파트에서 하고 싶다 하시면 경기도 쪽으로 가시는 게 난데요. 어쨌든 실거주, 투자는 조금 분리하셔가지고요. 내가 실거주는 가장 편한 곳에서 하시고, 그리고 투자를 이 서울 쪽, 이런 소형주택 쪽으로 알아보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거주에 조금 더 비중을 두느냐, 그렇죠. 투자에 조금 네. 더 맞추느냐, 여기에 따라 좀 달라지는 거예요. 네. 투자의 목적으로서는 서울의 다세대 주택이 훨씬 네. 더 부합하다, 이렇게 네, 정리하면 맞습니다. 되겠죠. 네. 네, 이렇게 저희 문자 상담까지 진행을 해봤습니다. 상담은 여기서 정리하고요. 오늘 방송 중에 못다한 이야기 세미나에서 이어가실 수 있는데요. 지금 바로 안내해드립니다. 이영규 본부장과 송성문 대표의 무료 세미나 안내입니다. 변화하는 시장 속에서 소액 투자 성공하는 법이라는 주제 마련돼 있고요. 6월 17일 토요일 오후 1시 7호선 학동역 SNK 자산관리 세미나실에서 개최됩니다. 문의 전화는 02-2077-6356번입니다. 네, 오늘 생생부동산 클리닉 이 시간에는 SNK 자산관리 이영규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여기서 정리할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2부 돈 되는 부동산 정보는 미스터 역세권이라 불리는 드림타워 투자연구소 정형근 이사와 부동산계의 슈퍼맨 부자아빠 부동산연구소 양팔석 대표와 함께합니다. 네,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두 분과 함께하는 이 시간, 이제부터는 전화 바꿔놓고 있죠. 02-2077-6391번으로 방송 보시다가 궁금한 점, 그리고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투자 포인트부터 짚어볼게요. 먼저 정형근 이사님, 오늘 어떤 지역 준비하셨어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지역 여러분들이 다 투자를 한 번쯤 고려해 본 지역입니다. 바로 용산 지역에 준비를 해봤는데요. 일단 용산 중에서도 그 개발이 진행되고 있고 재개발도 진행이 되는 지역, 특히나 이 지역 전세가 이미 맞춰진 매물을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작은 비용을 들여서 용산에 투자할 수 있는 최고의 투자처가 아닌가 싶고요. 일단 역에서 도보 2분 가까운 거리를 유지를 하면서 그리고 실제 투자금 자체가 작고 그리고 여기 자체가 지금 재건축 추진위가 구성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개발에 대한 기대감까지 높은 그런 매물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용산구 잠시 뒤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 대표님은 투자 포인트 어떤 거 준비하셨어요? 네, 그동안에 많은 분들에게 아직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죠. 그렇습니다. 실제 투자 비용은 불과 1,500만 원인데요. 딱 4년만 투자하십시오. 전세금 인상만 해도 5천만 원을 넘어서는 곳이고 그리고 한강변에서 불과 도보로 3분 거리에 위치했습니다. 자, 삶의 질과 더불어 미래의 큰 환경, 크게 기대되는 곳인데요. 요 근래에 들어와서 JYP 엔터테인먼트에서 자그마치 245억 원을 들여서 본사를 이전한 곳이죠. 바로 천호역 주변이 되겠는데요. 강동구 천호동, 이제 본격적인 비상의 날에는 펴는 이곳에 1,500만 원 투자 가능하고요. 두 번째 지역이죠. 부동산은요, 현재가 아닙니다. 앞으로의 그 가치가 크게 기대될수록 그 가치가 높아지는데 우리가 20년 전에 상암 지역을 한번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죠. 오늘날의 상암 지역은 그야말로 상전벽계를 이루고 있는데요. 그렇게 못지않은 그런 각광을 받을 곳 바로 마장동이 되겠습니다. 자, 세 가지 정보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지금부터 분석을 해볼게요. 먼저 강동구에서 출발해볼까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5호선, 8호선 천호역에서 도보로 5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2017년 5월에 준공이 완료됐습니다. 층수는 총 6층 중에 2층입니다. 매매 금액은 2억 9,500만 원이고요. 임대 예상 금액은 전세 보증금 2억 8천만 원으로 이를 활용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은 1,500만 원입니다. 네, 강동구 천호동으로 와봤습니다. 입지 분석부터 해봐야 되겠죠. 어떤 부분들이 좀 특징적일까요? 네, 이 지역은요 이미 천호 뉴타운으로 유명한 지역입니다. 이미 전철 5호선과 8호선이 지나는 바로 천호역 더블 역세권이죠. 여기서 도보로 약 한 5분 거리에 위치했는데 이 지역은 한강공원, 광나루공원이 바로 도보로 3분 거리에 위치했습니다. 자, 이 지역 주변 지역의 가치는 크게 높아지는데요. 현재 대형 백화점뿐만 아니라 현대 아산병원이 인접해 있어서 가장 그런 주거의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죠. 뿐만 아니라 재래시장이라든가 대형 마트 등이 있기 때문에 생활 편의성이 증대되는데 단순히 그렇다면 제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바로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천호 뉴타운 개발 가치에 따른 인접 효과와 더불어 구리 첨단 산업단지의 개발 가치 그리고 롯데월드 이 지역에 한번 가서 딱 위에 눈을 위로 쳐다보시면 롯데월드타워가 그야말로 장관을 이루고 있는 가까운 지역에 있기 때문에 더욱 그 가치가 증대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입지 여건 하시면서 개발 호재까지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개발 호재가 대기되고 있죠. 말씀하신 것처럼 천호 뉴타운 재개발이라든지 구리 첨단 도시 같은 거 그리고 제2 롯데월드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좀 조목조목 하나하나 따져볼까요? 그냥 아주 조금 말씀을 드렸을 뿐인데도 개발 호재가 풍부하구나라고 느낄 만큼 이 지역은 그 가치가 크게 증대될 수밖에 없는데요. 무엇보다도 집값을 크게 끌어올리는 대규모의 이주 수요, 바로 26,300세대의 고독 둔촌 재건축이 진행이 되는 이런 가치의 이주 수요가 앞으로 7, 8년간 꾸준히 진행될 수밖에 없는 그러면서도 2021년에 완공 예정인 그야말로 스마트 고속도로로 일컬어지는
경부 제2고속도로가 착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강동구의 가치는 더욱 크게 재생된다. 자, 전철 8호선 9호선의 연장 노선이 계속적으로 공사 중인 곳이죠. 내년 중반이 되면은 전철 9호선의 전 구간이 개통이 되는 연장 노선이 개통이 되고요. 또 8호선 같은 경우는 별내, 구리 별내까지 지금 연장 노선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만큼 주변에 8호선, 9호선 연장 경부 제2고속도로의 가치 크게 증대되고요. 첨단 업무 단지와 더불어 복합 엔지니어링 단지들이 강동구에 속속 들어오게 되죠. 제2롯데월드타워는 한번 현장을 방문해 보시면 저기가 제2롯데월드타워. 그야말로 장관을 이루는 곳에 전체적으로 세 정거장만 가봐 있습니다. 그만큼 그 가치가 큰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통 호재와 더불어서 여러 가지 개발 계획들이 예정돼 있는 그런 곳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에 맞춰서 건물도 잘 지어졌을지 이미 준공이 완료됐더라고요. 당연합니다. 이 지난달에 완공이 되어 있고요. 여기는 2개 동으로 구성되는 29세대로 진행이 됩니다. 총 6층 중에 2층이 되겠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은 이 가치가 큰, 즉 이 지역 중심에는요. 방 3개짜리, 즉 3룸이 아주 인기가 있는 지역입니다. 이 인기가 있는데 아주 저렴한 그런 분양가가 특히 강점이죠. 여기는 6층 중에 2층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실전용 면적이 19평을 넘어섭니다.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아파트 25평형 아파트의 전용 면적을 넘어서는 그런 넓은 면적의 가치에 옵션이 잘 갖춰져 있죠. 세탁기, 신발장, 엘리베이터, 택배함 이런 보안 시스템까지 잘 갖춰져 있고요. 또 천정형 시스템 에어컨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와서 이미 준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눈으로 확인이 가능한 그런 매물 되겠습니다. 보니까 방도 3개네요. 널찍하게 구조가 짜여져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더불어서 가격적인 메리트까지 있으면 더 좋겠죠. 어느 정도인가요? 네, 가격 2억 9,500만 원, 3억 원이 채 되지 않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분양가가 워낙 저렴하니까 이 주변 지역의 전세가가 2억 8천만 원 이상을 호가하죠. 그러면 실제 투자비는 불과 1,500만 원입니다. 자, 임대 조건부 잔금입니다. 준공이 됐기 때문에 눈으로 확인이 가능하고요. 자, 임대 조건부 잔금은 뭡니까? 계약금을 지불하고 임차인이 입주하는 날 잔금을 치르게 되니까 1,500만 원만 있으면 바로 내가 투자하는 실제의 매수가 가능한데요. 이 지역 같은 경우 더블 역세권이고 한강공원 가깝고 또 이주 수요가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주변에 있기 때문에 월세 잘 맞춰지죠.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100만 원. 그러면 대출을 활용했을 때 실제 월세로 투자 시에는 6,500만 원에 불과하고요. 대출이자를 전부 제외하고 1년에 5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얻어가는 그런 입지의 매물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뭐 입지적인 호재도 있고 가격적인 메리트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유의해야 할 사항도 꼼꼼히 챙겨봐야 되겠죠. 네, 제가 딱 4년만 투자하라고 그랬습니다. 이 지역은 이제 무릎에서 허리로 올라가는 수준인데요. 이 4년 투자해서 정말 이 주변의 전세가가 그렇게 올라갈 수 있을까? 예, 한번 현장을 방문해서 꼭 확인하시고 투자하시는 이런 전략이 필요한데요. 이 주변 지역은 계속적으로 이주 수요가 계속되는 곳이기 때문에 4년만 투자하시면은 전세 보증금만 해도 5천만 원 이상이 상승률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더더욱 안전하고 높은 수익률이 확실히 보장이 될 수 있을 입지의 여건의 매물 되겠습니다.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꼭 현장을 방문하시라라는 말씀으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슈퍼맨과 함께한 첫 정보 강동구 천호동의 다세대 주택이었는데요.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죠. 네, 저희들 이렇게 알짜 정보 제공해드리고 있는데요. 방송 보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됩니다. 시간 관계없이 편한 시간에 문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02-2077-6391번 열어놓고 다음 정보 살펴봅니다. 이번엔 미스터 역세권 정영근 이사와 함께 떠나볼게요. 서울시 용산구 용문동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6호선 경의중앙선 효창공원 앞역에서 도보로 2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2017년 2월에 준공이 완료됐습니다. 층수는 5층 건물 내에 2층입니다.
매매 금액은 2억 500만 원이고요. 임대 확정 금액은 전세 보증금 1억 7천만 원. 이를 활용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은 3,500만 원입니다. 네, 용산구 여기는 뭐 개발 호재나 이런 거 말할 것도 없는데 입지 분석부터 차근차근 해볼게요. 네, 개발 호재가 아무리 많더라도 입지가 좋은 곳만이 가격이 많이 상승이 되고 여기서 멀거나 좀 치우친 방향에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용산이라 해도 가격대 상승률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준비한 지역은 용산 개발 호재가 많은 지역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도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면에서 팔방미인 같은 지역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입지 설명부터 먼저 드리자면 역과 거리가 굉장히 짧습니다. 경의중앙선 효창공원역에서 도보 2분밖에 안 되는 초역세권에 근접한 매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용산하면 거의 다 고지대가 많은데 본 매물은 평지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본 지역 같은 매물지가 위치한 지역이 15년 하반기 때 개발 해제가 됐다가 지금 현재 다시 추진위가 구성되는 단계에 있습니다. 재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누구보다 높고 지금 현재 역세권 시프트 사업으로 인해서 사인 중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카테고리의 매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용산은 서울의 중심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통팔달로 교통망이 굉장히 잘 돼 있고요. 올림픽대로와 강남권의 접근성 또한 매우 뛰어난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용산역과의 거리도 도보 7, 8분 정도면 되기 때문에 용산역 그리고 국제업무지구의 호재까지 머금을 수 있는 최고의 입지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산역과 효창공원앞역에서 가까운 역세권의 이번 정보입니다. 입지 분석을 해봤고 개발 호재는 또 이번에 많이 네. 알고들 계셔도 그렇죠. 좀 짚을 건 짚어야죠. 일단은 용산역의 여러 가지 호재들 다 나열하면은 입이 아플 정도로 많죠. 그렇기 때문에 본 매물에 직접적인 연관과 효과를 줄 수 있는 그런 호재만 제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용산역 일대, 한강로 일대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일단은 민족공원 개발로 인해서 주변 일대 한강로에 대기업들의 침투 10년 전부터 이미 이루어져 있었죠. 그것들이 모두 완공 시점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용산역 전면 2, 3구역의 최고급 주상복합이 완공 예정, 올해 말에 완공이 될 거고요. 그 맞은편에 뭐가 있나요? 바로 아모레퍼시픽 4옥이 있습니다. 그것도 올해 정도의 완공 예정이고요. 또 뒤에 엠베서더 호텔 1,800실 규모, 어마어마한 규모로 호텔에도 지어지고 있죠. 지금 현재 오픈하면은 뭐 사업성은 굉장히 떨어지지만 민족공원 오픈 바라보고 들어간 10년 사업이니만큼 큰 개발 호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는 용산역 일대, 한강로 일대의 모든 상업시설이 자리를 하게 될 거고 주거 지역은 이곳 효창공원 역세권 중심으로 포진이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가까운 곳에 또 아파트 재개발 사업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추진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단은 3구역 푸르지오 지어진 후에 4구역과 5구역 롯데캐슬과 KCC 아파트가 지어지고 있고 이 재개발 아파트들은 역세권 아파트들입니다. 개발이 된다면 주변 효창공원 역세권 주변의 상업시설들 그리고 업무시설들 모두 큰 폭의 차익 지가 상승을 예상하고 있고요. 본 매물 어떻습니까? 역에서 최단거리 가까운 지역에 위치를 하고 있고 역세권 시프트 사업 개발 추진이 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잔금한 세대도 있습니다. 지금 사인 중에 있고 본 매물도 매입과 동시에 여러분들이 소유권 이전을 받으면 바로 개발 추진에서 사인을 받으러 오는 그런 매물임과 동시에 재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그 어느 지역보다 높은 매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국내 최대 규모의 면세점이 자리를 하고 있고 용산역의 전면 구역을 맞은편에 민족공원이 현재 개발 압력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죠. 아마 내년부터는 아니지만 내년 하반기부터 개발이 된다면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민족공원이 생기고 캠프킨 부지를 포함한 상업지 3군데가 개발이 되면서 용산역 일대 그리고 효창공원역 일대는 큰 폭의 지가 상승 국면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천연의 입지를 가지고 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교통 인프라 구축과 뭐 재개발 호재 등등 여러 가지 개발 계획과 맞물린 지역인데요. 건물도 하나하나 따져봐야 되겠죠. 준공이 완료돼 있기 때문에 네. 가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거는 오픈형 또 원룸이기 때문에 안 사용감이 일반 도시생활주택 4평, 5평짜리가 아닙니다. 7평 정도 되는 오픈형 원룸이고요. 본 매물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미 전세가 확정돼 있는 그 포인트. 두 번째로는 대지지분을 많이 끼고 있는 그런 건물입니다. 일단은 대지지분 일반 투룸도 5평 정도를 가져가죠. 하지만 본 매물은 매가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용문동 일대 지금 현재 분양한 것도 굉장히 비싸거든요. 근데 대지지분 4평이나 포함이 돼 있는 굉장히 우량한
재개발을 바라보는 매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미 다져져 있고 전세가 확정되어 있는 매물인 만큼 안에도 또 풀옵션으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입자 걱정 없이 여러분 재개발까지 중장기적으로 투자할 때는 확실한 매물이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5층 건물 내 2층에 위치한 준공이 완료된 건물의 구조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보니까 임대가 완료돼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임대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실제 투자금이 정해져 있죠. 3,500이라는 금액으로 용산역 전면 2구역, 3구역뿐만 아니라 민족공원 그리고 캠프킨 부지 후광 효과를 직접적으로 보면서 재개발에 대한 중장기적 노선까지 볼 수 있는 그런 매물입니다. 실제로 용산 효창공원 역세권 중심으로 보면 투자금 자체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5천에서 7천, 8천 정도 들어가고요. 특히 본 구역은 평지이면서 재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투자금 자체가 8천 이상을 상회하는 지역입니다. 얼마 전에 투룸도 12평짜리 투룸도 분양이 3억 7천에 현지 분양이 마감이 됐습니다. 후분양이. 그 정도로 투자 수요가 굉장히 많은 지역이고 지금 이 매물 2억 500이라는 작은 금액으로 큰 효용 가치를 가지실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투자 방향성을 제시한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미 2억 500에서 1억 7천의 전세금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소요되는 자금은 3,500 정도. 그러면 이 지역의 이 주택은 월세를 놓으면 어느 정도 나오냐 궁금하신 분이 있을 겁니다. 1,000에 60에서 70 정도 나오는 보편적인 월세 또 수익형 매물이기 때문에 은퇴형 매물로서 그리고 투자형 매물로서 재개발하고 찾고 있는 분들께 아주 좋은 매물이라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임대 사업을 바라보시는 분들에게 좀 적합한 곳이다. 네. 일단 임대 확정 금액, 전세 보증금이 확정돼 있다라는 점이 굉장히 큰 매력으로 다가올 텐데 유의해야 할 사항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본 매물 주변으로는 오래된 건물이 많습니다. 이미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오래된 주택이 많습니다. 일단은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오래된 주택 저렴하다고 무턱대고 덤비시는 것보다는 재개발이 추진이 되든 안 되든 간에 역세권 앞에 있는 수익형 매물로서의 가치를 가장 먼저 따지고 현재 가치를 먼저 짚어주셔야지 미래 가치까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가치도 무시하지 말고 주변 일대를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용산구 용문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살펴봤습니다.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실까요? 마지막은 다시 부동산 슈퍼맨과 함께합니다. 성문동 마장동으로 가보시죠. 서울시 성동구 마장동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2호선, 5호선, 분당선, 경의중앙선, 왕십리역에서 도보로 5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2017년 12월에 준공이 예정됐습니다. 층수는 8층 건물 내에 5층입니다. 매매 금액은 2억 7,600만 원이고요. 임대 예상 금액은 전세 보증금 2억 6천만 원으로 이를 활용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은 1,600만 원입니다. 네, 성동구 마장동으로 와봤습니다. 자, 이 부분은 입지 여건 어떤 거에 주목을 해보면 좋을까요? 네, 대한민국에서 전철역 한 정거장에 자그마치 4개 이상의 전철 노선이 들어오는 것이 있나요? 없습니다. 유일하게 왕십리역이 있고요. 또 공덕역이 있습니다. 이 왕십리역 도보로 약 5분 정도 거리에 위치했는데 그럼 좀 더 가까운 전철역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5호선 마장역에서 도보로 1분 거리에 위치해 있다. 즉 마장역과 왕십리역 사이에 있는 입지인데요. 여기는 이미 검증이 된 곳입니다. 그래서 그 가치가 더욱 높아지는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대규모의 재래시장과 더불어 한양대 병원 또 한양대학교 그리고 종로와 광화문으로의 접근성이 아주 탁월한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20년 전에 상암 지역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난지도 쓰레기장으로 하루 종일 코를 막고 다녀야 했는데 이 상암 지역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마장동 하면은 먼저 떠오르는 것이 뭐죠? 축산물, 이 우시장이 떠오르는데요. 이미 물론 우시장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선입견 때문에 많은 분들이 투자를 망설이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저평가되어 있는 대규모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노선이 4개나 지나고 있기 때문에 지하철 이용하기는 정말 편하겠어요. 입지적인 부분 살펴봤는데 사실 성동구 하면 참 살기가 좋은 곳이다 이렇게 많이들 알고 계시거든요. 미래 가치도 살펴봐야 되잖아요. 당연합니다. 이 부동산의 가치는 결국 미래 가치가
좌우하는데요. 여기 성동구의 전체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즉 신정부의 역점 사업이 뭡니까? 도시재생 빅딜 사업이거든요. 이 신정부와 같이 맞아떨어지는 개발 가치가 바로 이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입니다. 뿐만 아니라 2030 서울 플랜의 7광역 중심 체제이면서 GTX 노선이 지나게 될 뿐만 아니라 마장동 중심지 시가지형으로 개발이 추진이 됐죠. 왜? 낙후돼 있기 때문에. 왜? 바로 그 가치가 더욱 증대될 수 있는, 개발이 진행이 되면 그 가치가 더욱 확산되고 그 주변으로의 시너지 효과가 크게 증대되기 때문에 성동구의 야심찬 계획 중에 하나다. 청량리 균형발전 촉진지와 더불어 전농 답심리 뉴타운과 왕십리 뉴타운이 바로 머리 위에 있을 뿐만 아니라 청계천, 잘 아시죠? 바로 생태 환경으로 거듭난 청계천이 바로 인접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런 후광 효과가 그 어느 보다 큰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미래 가치도 높다라는 부분이네요. 여러 가지 개발 호재들 들여다봤는데 건물도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건물 올 연말에 준공이 완료될 예정이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미 공사 한참 진행 중인데요. 총 4개 동으로 구성이 되는 그야말로 단지형 주상복합 건물이다. 바로 오피스텔과 다세대로 구성이 되는데요. 2017년 12월에 준공이 예정되는 총 4개 동 96세대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8층 건물 중에 오늘 소개해드린 매물은 5층에 위치해 있는 방 2개의 거실, 욕실 별도로 분리된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안에 들어가서 보면은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의 풀옵션과 더불어 1층은 프로티, 필로티의 주차장이고요. 엘리베이터, 택배함 보안 시설들이 잘 갖춰지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전문 관리 업체가 전문으로 임대 관리와 시설 관리를 하게 되니까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이 더욱 기대되는 투룸 주택이 되겠습니다. 총 4개 동의 단지형 다세대 주택이었군요. 방 2개의 엘리베이터까지 있는 건물의 구조 살펴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가격이잖아요. 가격은요? 네, 이 무엇보다도 추천을 드릴 때 이 물건이 팔릴 수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아무리 내가 호가상으로는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어도 팔아서 수익이 실현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현장을 가서 보실 때 이 물건 팔리겠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여기는요, 도로 10m, 10m, 20m 이런 3면 도로에 접해 있기 때문에 땅값 당연히 비싸잖아요. 이면 도로에 있는 것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렴한 분양가가 강점인데요. 2억 7,600만 원입니다. 전세보증금 2억 6천만 원, 실제 투자비는 불과 1,600만 원입니다. 보통 이 주변 지역의 전세가가 2억 5, 6천만 원을 호가하고 있는데요. 왕십리역의 하루 유동인구만 해도 38만 명을 넘어서고 계속 그 인구가 증가되는 곳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세 입주자나 월세 입주자가 가장 선호하는 4개의 쿼드러플 역세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투자비는 불과 1,500만 원에서 2천만 원에 불과한 이런 가치를 가지고 있고요. 월세 당연히 가능하죠.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100만 원, 대출 가능 금액 1억 7,600만 원을 활용하시게 되면 월세 시의 투자비는 불과 7천만 원, 대출이자 전부 제외하고 600만 원 내지 650만 원의 수익 얻어갈 수 있는 매물 되겠습니다. 가격 분석까지 알아봤고요. 안전한 투자를 위해서 유의해야 할 사항도 짚어주세요. 네, 현장 방문 꼭 하십시오. 하셔서 실제로 임대가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주변의 시세가 어떤지를 꼼꼼히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 가치가 앞으로 예상되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확정되고 또 그 확정 속에서 이미 진행이 되는 것이 바로 그 가치를 증명한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반드시 현장 확인해서 가격 꼼꼼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성동구 마장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죠. 네, 오늘 알짜 정보 준비해 주신 두 분의 전문가, 이 오프라인에서 만날 수 있는 자리 마련됐습니다. 화면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정영근 이사의 무료 세미나 안내해 드립니다. 부동산 핵심 투자 전략과 지역 분석이라는 주제 마련돼 있고요.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30분 5호선 발산역 힐스테이트 에코 마곡 빌딩에서 열립니다. 문의 전화는 02-2077-6391번입니다.
양팔석 대표의 무료 세미나도 안내해드립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부동산 투자 전략이라는 주제 마련되어 있고요.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9호선 신논현역 거평타운에서 열립니다. 문의 전화는 02-2077-6355번으로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 준비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방송 이후에도 전화 열어놓고 있는 거 아시죠?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2-2077-6391번으로 개별 상담도 가능하니까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이 부동산 가이드 저희 다음 주부터는 4시에 1시간 당겨서 여러분 찾아뵙습니다. 그때에도 계속해서 저희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여기에서 인사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